예, 시장을 섭렵한 베테랑에게 한 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한 수, 오늘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시장이 일단은 파란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도 기준금리 인상 이어질 거다라는 우려 속에 흔들리고 있는 건데요. 지금 시장 어떻게 바라보세요? FOMC에 대한 이야기는 새벽부터 점심 정오를 지나는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점도표, 최저금리가 소폭 상승했다.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을 내년도에도 지속할 수 있다. 그리고 파월은 여전히 매파적이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FOMC 회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다. 성명서를 누구보다도 자세하게 모든 방송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 무엇보다도 MTN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었으니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그 결과를 우리가 보았으면 어떻게 시나리오를 가지고서 향후 시장을 대응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그간 우리나라의 옵션 만기일부터 그리고 PPI 발표, 그리고 CPI 발표, 그리고 FOMC 회의가 있기까지 지지부진한 시장을 굉장히 많이 이어져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다면 시장이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에 매파적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로 하락을 한 이후부터는 꾸준하게 이 121선, 코스피 이평선 121선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이 구간에서 나왔던 대응은 무엇이었냐? 외국인들은 매도를 일관했습니다. 6거래일 내내 외국인들은 매도를 했고 하지만 개인들은 5거래일, 6거래일 내내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CPI에 대한 부분들이 살짝 바뀌고 나자 외인들은 바로 매수로 전환을 했고 개인들은 규모 있는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러면 6월 우리 시장의 하락 이후에 지금까지 순매수 누적은 얼마나 될 것인가? 11조를 돌파했다가 다시 주춤하면서 10조 원 내외의 누적 순매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만큼 우리 시장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 아직까지 규모 있는 매도는 하지 않았다라는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차트에서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하락을 하고 있다.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다. 부정적인 뉴스만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시장이 하락할 때 차트를 보다 더 뜯어본다라고 한다면 거래량을 함께 보시죠. 거래량을 보시면 지수가 상승할 때 거래량이 동반됐을 때 외국인들의 매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하락할 때를 보면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을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래량을 동반하고서 대세 하락을 이루었다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이 한 10조 원 정도 매수를 하고 나서 지금은 하루에 6, 7천억 원씩, 8천억 원씩 매도를 한 3, 4일간 이어왔다라고 하면 그거는 문제가 있겠죠. 우리는 조금 위기감, 경계감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봐야 되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은 상승이나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은 하락일 때는 그 신뢰도를 조금은 낮추고 보자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FOMC 회의를 하기 직전에 지난주 이 시간에 제가 고용보고서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떤 차트를 보여드렸냐면 여전히 일자리가 많다. 노동 가능 인구보다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고용보고서는 앞으로도 좀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경기 침체에 막상 접어들었을 때의 실업률은 약 6.5%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실업률이 4% 초반 내외를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실업률이 더 높아져야 한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나올 고용도 좀 견조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파월도 기자회견에서 주구장창 고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용이 아직 좋기 때문에, 임금 아직 좋기 때문에, 고용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는 긴축을 지속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강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의장께서 이야기하는 내용들로 본다면 소프트 랜딩이 아니라 이건 하드 랜딩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자 파월이 흠칫 놀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실 CPI가 잘 나올 것 알고 있었어. 예상치 하회하고 인플레가 둔화할 것 알고 있었어. 그래서 금리 인상에
정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시장이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로 조금 무마를 시켜나가는 모습들 기자회견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아야 할 것이 금리 인상의 정점, 이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4연속 75bp 인상을 하다가 50bp 인상을 했고요. 그리고 CPI의 둔화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월 CPI가 어떻게 나올까? 화면을 다시 보시죠. 제가 준비한 차트죠. 제가 준비한 그래프인데 지난해 1월부터 21년도 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CPI 추이가 어떻게 올라왔느냐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에서 11월로 올라갈 때 0.1%포인트씩 등락을 보이던 이때와는 다르게 10월에서 11월로 올라갈 때는 0.8%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1년 뒤 올해에 있을 CPI와 지난해 CPI 11월 달 거를 비교를 해보면 우리는 CPI를 YOY로 비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 상승폭이 줄어들 겁니다. 전년에 너무 급격하게 올랐으니까 지금은 둔화 추이를 보인다라고 한다면 지난해 거와 올해 거를 합산했을 때 둔화 추이가 조금 더 높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11월 달에 CPI를 앞자리 7이라고 10월 CPI 발표가 나올 때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12월 CPI 어떻게 나올 것이냐? 0.8%포인트가 올랐고 0.6%포인트가 올랐기 때문에 12월 CPI도 기대해 볼만 하다. 적어도 7.0에서 7.1이 나올 것이라고 우리 가족회원방에서는 제가 오전 9시 30분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스럽게도 그날 밤 7.1 예상치 하회가 나왔습니다. 그럼 다시 보시죠. 10월부터 11월 올라갈 때, 10월에서 11월 올라갈 때, 11월에서 12월 올라갈 때 급격한 상승을 보였고 그 상승세가 어디까지 가느냐? 적어도 4월까지는 이어졌습니다. 올해 4월까지. 그러면 내년 4월까지는 이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CPI는 지속적으로 완화의 과정을 거쳐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월 CPI에 대해서 조금 이른감이 있지만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주거 비용이 많이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주거 비용의 하락이 더 나와야 되는데 주거 비용의 하락이 아직 CPI에 반영이 적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 비용의 하락이 CPI에 반영이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그리고 12월, 지난해 12월 에너지 가격들을 좀 본다면 올해 12월의 에너지 가격이 오히려 조금 더 낮거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럼 둔화세를 보일 가능성이 보다 높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1월 CPI도 둔화의 추세는 이어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장을 대응할 때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죠. CPI는 둔화 추세를 이어가고 있구나. 그리고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도 둔화 추이를 이어가고 있구나 라는 이 두 가지 지금은 물가의 안정이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에 주목해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1월, 2월, 3월 지나가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예상치보다는 상회한 물가지수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예상치보다는 상회하는 물가지수가 분명히 내년도에 나올 수는 있는데 우리가 긴 관점에서 시장을 볼 때에 물가가 안정을 하고 있다. 지난 전월에 발표된 7.7, 7.1, 6.8 이런 식으로 하향 추세는 이어가고 있다는 것에 핵심 포인트, 방점을 찍어야 한다라는 사실 꼭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CPI가 추세 하락을 할 수 있는 이유, 주거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PI의 구성 항목들을 쫙 요약을 해놨습니다. 대부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소수점 첫 자리 0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등등 나오고 있는데 빨간 색깔 박스를 쳐놓은 것이 주거비용입니다. 주거비용이 0.776으로 떨어졌습니다. 86으로 떨어졌습니다. 처음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다른 구성 항목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CPI 구성 항목 중에서 30%나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거 비용이 여기서 더 많이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CPI의 하락 가속화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물가에 대해서는 사실 염려를 좀 내려놓아도 된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용이 좋으면 연준이 긴축을 강화하고 공격적 금리 인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주부터 달러 인덱스의 상승과 국채금리 상승에 의해서 기술주가 나스닥이 하락하는 패턴을
이제는 더 이상 보지 않을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시장의 화두, 핵심은 경기 침체로 왔습니다. 경기 침체가 과연 올 것이냐, 하드 랜딩이냐, 소프트 랜딩이냐, 기업의 감원과 일자리 감소가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를 보면 파월 말대로 실업률 아직 높지 않아. 그래서 우리 금리 인상 더 할 수 있어 하는데 끝에다가 꼭 단서를 두죠. 단, 향후 발표되는 데이터들을 확인을 하면서 우리는 금리 인상 속도와 금리 인상의 상단, 최종 금리를 결정해 나갈 것이다 라고 하고 있으니 이걸 반대로 우리도 투자자의 시선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최종 금리가 5%를 보고 있었는데 5.1%, 5.25%, 심지어 5.5%까지 보는 점도표에 점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CPI의 하락 둔화 추세가 가속화된다라고 한다면 연준 입장에서도 이제 와서 보니까 내년 2월 1일이 FOMC 회의 결과가 나오죠. 2월이든 3월이든 4월이든 지나가는 데이터들을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보니까 데이터가 인플레가 완전히 잡혀가는 모습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최종 금리를 원래는 5% 이상으로 가져가려고 했는데 이쯤에서 금리 인상은 멈추어도 될 것 같아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가장 끝까지 뱉지 말아야 할 말이 바로 이 말이라는 거죠. 왜 파월은 기자회견에서도 줄 듯 말 듯 완화적인 발언은 꾹 참았느냐. 지금처럼 인플레를 잘 잡아놨고 인플레의 둔화 추세가 확인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혹여나 FOMC, 페드, 연준 인사나 파월의 입에서 완화적인, 유화적인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자산 시장이 괜히 상승해버리면 그 자산 시장에서 나오는 부의 효과 때문에 괜히 소비가 늘어나고 물가 지수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다라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파월이 하나의 카드를 갖고 있잖아요. 향후에 발표되는 데이터에 따라서 정책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그러면 터미널 레이트, 최종 금리가 굉장히 높게 평가되고 있는 지금 전도표라 한들 향후 데이터가 CPI의 가속화가 나올 수 있다라는 기조로 이 데이터를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데이터에 따라서 뭔가 또 바뀔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조금 더 객관적이고 데이터를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는 유연함이 아닐까 하나의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위원님 지금 시점에서 경기 침체 좀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말씀 주셨던 대로요. 이 상황에선 어떤 업종으로 대응을 해보는 게 맞을까요? 경기 침체에 대한 화두가 있어서 제가 비유를 들자고 의식주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의식주 하면 인간의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죠. 의식, 옷을 입고, 의복, 옷을 입고, 식, 음식을 먹고, 그다음에 주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의복을 한번 본다면 경기 침체에 대한, 그다음 소비 위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미국에서도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경기에 민감하다라고 하니까 옷은 적게 사겠지. 그리고 경기에 민감한 특히 캐주얼 같은 경우에도 소비가 줄어들겠지 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복과 관련된 쪽은 지난해 입었던 거 올해 한 해 또 입어도 되지. 지난해 많이 샀으니까 올해는 조금 소비를 줄이지 하는 것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건설 경기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뭐 PF발 그리고 강원랜드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는 굉장히 위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두 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 먹는 음식으로 와보죠. 자, 우리가 실질 소득이 줄어들었고 우리가 뭐 소비를 줄여야 되고 아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굶었다가 한 달 뒤에 먹자. 지금 소비를 줄여야 되니까 굶다가 한 달 뒤에 먹자. 이런 논리는 사실 음식료 섹터에 그리고 우리가 생존해 나가는 데에는 적용을 할 수가 없게 되죠. 옷은 한 달 뒤에 사자, 다음 분기에 사자, 올해는 좀 적게 사자, 이사 가는 거 줄이자, 주택에 대한 대출 비용 줄여야 된다. 이런 것들 다 접목이 됩니다. 하지만 한 달 굶었다가 우리 줄여야 되니까 아껴야 되니까 다음 달에 먹자 하지 않고 있고 불황에는 라면이 더 많이 팔린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런 것들처럼 사실 음식료 섹터에 대해서 경기 침체의 방어주 성격으로 관심을 가져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리온이나 오뚜기 그리고 대상, 롯데칠성
작전 리포트에서 다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불닭볶음면으로 유명한 삼양식품, 현대그린푸드, CJ제일제당까지도 제가 일전에 뭐 3개월 전부터 한 바퀴 쫙 소개를 드렸던 기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료 섹터 살펴를 보시되 내년 1분기부터 사실 가시화될 효과가 하나 있습니다. 말씀드린 기업들은 모두 다 판매 가격을 다 올렸습니다. 뭐 식용유, 참기름, 뭐 빵, 그리고 라면, 여러 가지 간장, 설탕 안 오른 가격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느끼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사실 원자재 가격은 다 떨어졌거든요.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을 때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을 때 공급망이 붕괴되고 작황에 대한 염려가 나기 시작할 때 밀, 대두, 옥수수 모든 것이 다 폭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쟁 이전 수준까지 내려왔는데 폭등할 때 많은 기업들이 판매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그러면 그 판매 가격 인상하고 나서 원자재 가격이 내려왔다? 다시 판매 가격을 내리느냐? 그렇지 않다. 그런데 그 효과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내년 1분기부터 데이터로 숫자로 확인이 가능한 업종이 음식료 섹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주신 거네요. 방어주격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데요. 그 안에서 어떤 종목 주목하세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쫙 다 훑어보시면 오른 종목도 있고 이제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언제 수익 실현을 할까라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오뚜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가격적으로 모멘텀이 좋은 자리에 있는 기업이 CJ제일제당입니다. 오늘 CJ제일제당 차트를 좀 열어놓았는데요. 제가 방송에서 출연을 하면서 소개를 드린 경우가 올해만 몇 번인가를 봤더니 1월 26일, 6월 22일, 11월 21일, 12월 14일 이렇게 소개를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마지막으로 CJ제일제당이 이제 매수 타점이 오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방송에 가지고 나왔고요.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올해는 마지막으로 소개를 드리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두, 비비고 하면 월드 베스트 기업이다라고 좀 보여질 것 같고요. 그리고 가공식품 내 해외 매출 비중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18년도 12.9%에서 19년도 39%까지 올라갔는데 이때 당시에 미국의 식품 유통 채널이죠. 슈완스를 인수하면서 해외 매출 비중이 늘어났다. 그리고 올해 46% 초과, 내년도는 이제 명실상부 해외 매출 비중이 50% 넘어가는 기록을 달성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품 가격은 인상을 했고 원가는 원자재 가격은 곡물 가격은 내려오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마진율 상승이 내년도 이 기업의 주가 상승, 지금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반등점을 찾고 있기 때문에 이 즈음에서 투자자의 시선으로 매수해 볼 법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가격은 어떻게 볼까요? 지금 현재 움직이는 가격 속에서 제가 사실 37만 5천 원 하단으로 좀 부탁을 드렸는데요. 37만 5천 원부터 38만 원 그 사이에서는 꾸준하게 더 낮은 가격에서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시장의 조정과 함께 37만 5천 원, 38만 원 그 사이에서는 꾸준하게 매집의 관점으로 보시고요. 끝으로 어디까지 목표를 해야 하느냐, 이 추세선의 상단, 여기까지는 뭐 12개월 정도 봐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한 43만 원, 45만 원 언저리까지는 적어도 수개월 안에는 나오더라. 그리고 저는 이것을 내년 1분기 실적이 발표될 때쯤이면 목표가 44만 원, 45만 원은 달성할 수 있겠다라는 전망으로 CJ제일제당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종목으로 CJ제일제당 받았습니다. 목표가 좀 넉넉하게 드려볼게요. 43만 원에서 45만 원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의 한수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